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기초 입문 과정 두 번째 과정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내용, 이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한 거는, 이 회계의 정의서부터 공부했어요. 그래서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에 대한 내용, 부기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고, 이 장부기 입은 부기는 약속이 있는 방법을 우리가 복식부기라고 하고, 약속이 없이 그냥 한쪽 측면만 기록한 걸 단식부기라고 했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배우는 게 복식부기,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공부하게 되겠고, 그래서 복식부기를 공부하기 전에 회계의 정의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회계의 정의를 공부하면서 회계 정보를 부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회계, 그 어카운팅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회계를 기업의 언어다라고 합니다. 언어기 때문에 이 기초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때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 회계인데,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무수히 많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기업을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알고 싶어 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정보에 대한 수요가 생긴다. 정보 알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정보를 알려주는 주체는 정보의 공급자, 여기는 수요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는, 자, 이 정보 이용자가 기업에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죠. 그래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업은 이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이렇게 제공해야지 여기에 있는 주체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한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자원이 어떻게 될까요? 올바로 배분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이게 회계인데, 이때 이 정보는 우리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주로 이제 제공할까? 크게 보시면 첫 번째가 무슨 정보? 자, 재무 상태 정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큰 덩어리를 봤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정보냐? 이 재무 상태 정보라는 것은 첫 번째 무슨 항목이 있었어요? 자,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자산, 재화나 채권, 그래서 현금화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빚이 바로 뭐죠, 여러분? 부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자산 안에는 건물을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자산 안에는 플러스적인 것과 마이너스적인 것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요 마이너스가 빚이기 때문에 이 자산에서 마이너스를 빼면 순수한 자산이 나오죠. 그래서 이 순자산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본이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유형 중에서 재무상태 정보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덩어리를 봤고, 그 덩어리의 구체적인 이름들을 개정 과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개정 과목도 100% 하는 것이 아니라 개괄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들이 자산의 이름들이다. 그렇죠? 이런 이름들이 뭐 차입금, 뭐 미지급금 이런 것들이 약속된 이름으로 부채의 이름들이다, 이렇게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언어기 때문에 단어 외우듯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명확한 이해가 일단 선행돼야 되겠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하다 말은 건데요. 두 번째 정보가 뭐죠, 여러분? 경영성과 정보예요. 자, 이거는 이제 기업이 도대체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건데, 자, 그러면 성과는 성적표잖아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성적표를 알 수가 있겠는가? 자, 기업인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업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건데, 그러면 남는 장사를 했느냐 이 얘기예요. 첫 번째는 벌어들인 개념, 이 벌어들인 개념을 뭐라고 한다? 수익이라고 했죠. 그럼 벌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티셔츠 한 장을 팔아도 그 티셔츠의 원가가 필요한 거고요. 그걸 팔기 위해서 직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어들인 것을 수익으로 본다면 이 수익에 대한 비용, 지불한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대가를 지불한 것을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영성과는 이 둘이 만나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쪽이 크면은 뭐가 된다? 플러스. 요쪽이 크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러스가 되면 경영 성적이 좀 양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양호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별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는 이 제공하는 정보가 크게 재무 상태와 성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만들고 정보 이용자한테 전달할 때 수단이 있었죠.
그때 약속된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했어요. 그래서 재무상태는 무엇을 통해 전달되죠? 재무상태표를 통해 전달되고, 성과는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전달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니까 제가 좀 압축해서 빨리 좀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성과에 대한 내용,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달 수단부터 같이 보겠는데,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공부했듯이 회사가 있고요. 자, 정보용 이해관계자. 자, 이 이해관계자가 정보이용자죠. 그렇죠? 알고 싶어하는 주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때 이 회사한테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바로 대표적으로 경영성과가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는 이 경영성과라는 회계 정보가 누구와 누구를 통해서 수익 항목하고 그 다음에 비용 항목을 통해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근데 그때 이제 저희가 이 수익이란 무엇인가 물을 때 벌어들인 거잖아요. 그쵸? 그럼 벌어들인 거면은 기업에 뭐가 증가하는 걸까요? 기업의 돈이 증가하는 거죠. 기업의 내 돈이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수익은 궁극적으로 뭐를 증가시켜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죠. 자본. 이 자본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순자산, 늘어난 거, 내 돈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비용은 뭐예요, 여러분? 자, 내가 대가를 지불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의 내 돈을 감소시켜요. 결국 자본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초과정에서 이걸 이렇게 공부 안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이걸 정확하게 지금부터 해두시면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하고 수익과 비용은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의 이름으로? 자본의 이름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건 나중에 마지막까지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본을 건드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자를 받았다. 이자 수익. 그럼 수익이 생기면 돈 받잖아요. 그럼 현금 증가, 자산 증가, 자본 증가죠.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하죠. 그러면 자산 감소는 자본이 또 감소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중성이기 때문에 자산이나 부채를 건드려서 기업의 내돈,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애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이따가 이익 계산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전달할 때 이 경영성과라는 정보를 전달할 때 그러면 자, 수익과 비용이 그냥 날아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 두 개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해서 전달하는 수단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을 우리가 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저희가 기초에서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주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익과 비용, 당기순이익까지만 공부하면 돼요. 기초는. 그렇지만 정확하게 회계원리 기본 과정을 공부할 때는 이 기타 포괄 항목까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손익거래라고 하는데요. 자, 이제 여기 뒤에 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요건데 자, 이 수익하고 비용 벌어들인 거 그리고 벌기 위해서 들어간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기초니까. 내가 벌어들이고 들어간 대가들 빼면은 남는 이쪽이 크면은 플러스고 이쪽이 크면 마이너스겠죠. 그죠? 만약에 이게 이쪽이 컸을 때가 이익이고 반대인 경우에는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는 경영성과라는 거는 바로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수익과 비용을 통한 성적표를 얘기한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실현된 수익과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가 실현손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나중에 배우는데 아직 수익과 비용이 안 된 애들이죠. 그러니까 미실현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니까 이 미실현 손익까지 모두 아우르는 손익 개념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본서 때 공부하시면 되고 기초는 경영성과 자, 이 경영성과라는 정보는 결국 실현된 수익하고 비용 이것을 통한 당기순손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하고 비용 내용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지난 시간에 수익 비용 개괄적으로 몇 개씩 확인했죠. 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 뒤에 우리가 이제 기초기 때문에 이 등식을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에서
여기까지가 경영성과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등식을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해요. 그냥 포괄자를 쓰지 않아요. 근데 이 미실현까지, 미실현이란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기순이익의 반영이 아직 안 된 손익거래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아닌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한 게 바로 총포괄손익이기 때문에 포괄손익계산서 등식은 여기까지. 포괄자가 뺀 뭐죠, 여러분? 손익계산서. 그럼 이건 뭡니까? 이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재무제표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인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인컴 스테이트먼트라고 IS였거든요. 여기까지가 옛날에 재무제표일 때가 있었는데 그게 손익계산서죠. 여기에 자,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해서 요 앞자가 이게 들어간 것은 미실현 손익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에 나오는 등식은 이것들을 이제 단계별로 정리한 거예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수익과 비용을 보시면은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죠. 그렇죠? 자, 이익인데 여러분 우리 요게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그냥 포괄한 기본적인 계정식 양식을 등식별로 만들어 본 건데 요게 이제 등식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요 모양은요. 누구랑 같이 비슷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봤죠? 재무상태표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산부채 자본에서 여러분 재무상태표는 이쪽이 뭐였어요? 자산이죠.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이 뭐예요? 부채. 그리고 이쪽이 자본이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뭐든지 이제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수익은 누구를 증가시킨다 그랬어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애들이었죠. 그럼 비용은 자본을 감소시키는 애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은 우리 이쪽 자본하고 같은 방향, 그리고 비용은 반대쪽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위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비용은 차변 쪽에 오죠. 그리고 수익은 자본하고 같은 방향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차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벌은 개념이 더 크다면 그만큼 이익이 되겠죠. 회계는 부족한 쪽에 이렇게 메꿔서 이코를 만드는 관계를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거예요. 예? 우리가 기초 때 제일 중요한 출발 중에서 하나가 이건데 자산부채 자본은 일정한 시점이었죠. 통장 잔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는 그 통장 잔액이 생기려면 여러분 그 기준에 뭐가 있었죠? 무수히 많은 증가 감소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뭐냐면 시점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죠. 그러면 1년 동안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2천억을 벌었다. 1년 동안에 2천억 벌기 위해서 비용이 1,800이 들어갔다. 그죠? 그럼 얘는 1년 동안 벌은 게 2천억인 거죠. 이걸 벌기 위해서 1,800이 들어간 거죠. 그럼 나는 얼마 남는 거예요? 200원이 남는 거죠. 그렇죠? 요 200원이 이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처럼 이게 2000X8년 1월 1일 날 수익은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1월 1일 날? 벌었다는 거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벌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현금이 기말에 2천억이 있다면 다음 연도 2천억 그대로 가죠. 근데 벌었다는 건 뭐냐면 여기까지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1월 1일은 뭐예요? 0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하고 이 수익과 비용의 성질이 이렇게 틀려요. 이걸 처음부터 명확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성적표 봤잖아요. 평균 점수. 그 점수가 공부 잘하시는 분은 계속 잘하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또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2000X7년도에 이만큼 벌었다면 이건 이때의 실적으로 끝나요. 인생이. 그리고 2000X8년 1월 1일은 새로 시작하는 거라 이거죠.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잘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만나서 얘만 남는 거죠? 그쵸? 얘가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가요? 자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따가 이제 이익 계산할 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등식은 뭐 외우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방향만 정확하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는 뭡니까? 누가 커요?
비용이 크죠? 들어간 게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익을 2천억을 벌었는데 이게 이제 그 비용이 2,30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벌은 것보다 들어간 게 더 많죠. 그러면 마이너스를 이쪽에 써줘야지 둘이 균형을 맞춰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회계는 항상 부족한 쪽에 부족한 금액을 씀으로써 양자를 일치시키는 그런 관계를 가져간다. 이걸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등식이 어떻게 된다? 비용은 손실일 경우에는 수익에다가 손실을 더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해석을 좀 잠깐 해보자고요. 자, 이제 계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T자. 네? 여기는 기타가 없으니까 그냥 손익계산서가 포괄손익계산서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수익하고 비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수익이죠?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벌은 개념이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자, 이거 수익인데 이 상품 매출 이익은요. 내가 들어가는 원가보다 벌은 게 22만 원 크다는 얘기죠.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거고 이 급여는 어떻게 돼요? 비용이죠?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 줄 수도 있고 나중에 주는 미지급일 수 있죠. 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고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항상 이중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임차료는 수익입니까? 비용입니까? 이게 항상 헷갈리시죠?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이건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임대료가 수익이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빌리고 내가 재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수수료 수익은 뭐 수익인지 써 있고요. 이자 비용은 뭐예요? 자, 비용, 여비교통비, 비용, 뭐 택시비, 뭐 버스 요금 이런 것들이죠. 자, 그다음 임대료 이건 뭐예요? 수익. 자, 이건 당연히 비용인 거 아시겠죠? 이 광고 선전비는 방송 매체를 통한 광고 선전비도 있고 신문 같은 것도 있고요. 여러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TV에 나가는 거, 인터넷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신문에 나가는 거, 이런 거 다 돈이 나가잖아요. 이걸 시시콜콜 TV에 얼마, 인터넷 이렇게 쓰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약속된 용어로 광고 선전비라고 약속해 주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런 계정 과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해서 정보 이용자한테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려는 일종의 이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건 이제 XX 처분이익. 이런 건 당연히 수익인 거 아시죠? 자, 이거는 뭡니까? 비용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T 계정으로 봤을 때 아까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을 자기 위치대로 쭉 나열하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해석을 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그럼 이제 1년 동안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수익하고 무수히 많은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쵸? 이거죠.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플로우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흐르는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그 결과가 어디에 고이겠어요? 지난 시간에 일정한 시점. 아까 절량이라고 했죠. 자산부채 자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정한 시점 자본에 고이게 되는 거죠. 이걸 꼭 좀 처음부터 생각해 주면 좋겠는데, 그럼 이쪽이 수익이다 집합하잖아요. 자, 이거 해석해 보시면요. 아, 내가 상품을 팔았는데 더 받은 거 이익이 지금 얼마입니까? 1년 동안에 22만 원. 그쵸? 1년 동안에. 수수료 수익은 뭐죠, 여러분? 자, 1년 동안에 얼마 벌었어요? 10만 원. 부동산 내가 임대해주고 받은 대가는 9만 원. 발생한 대가는. 자, 내가 유형자산을 팔고 더 받은 것에 대한 대가는 바로 1년 동안에 8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 동안에 얼마의 지금 수익이 생겼냐면 총 수익이 49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 여기까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이만큼이 더 들어왔어요. 벌었는데 그 벌은 내역이 이렇게 이름들로 있다 이겁니다. 요 이름을 우리가 수익의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승용차가 뭐 도로를 막 달려간다. 그러면 저게 소나타인데 저거를 부를 때 저 승용차가 어떤 목적이냐 어떤 기능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죠.
그 승용차가 현대자동차의 판매 목적이면 재고가 되는 것이고, 자, 업무용이면 차량 운반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능적 속성이 중요한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약속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고, 이렇게 49만 원 벌기 위해서, 자, 들어간 거 보실래요? 자, 우리 종업원한테 급여가 얼마 발생해서 4만 원 발생했고, 자, 광고를 얼마씩 발생시켜서 13만 5천 원 발생했고, 자, 여비교통비는 7만 원 발생했고, 이렇게 발생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발생해서 요게 다 더하면 얼마겠습니까? 이익이 10만 원이니까 총 비용은 1년 동안에 39만 원이 발생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49만 원 벌고 그걸 위해 39만 원 발생했으니까 나는 얼마가 남았어요? 10만 원이 남았죠. 이걸 이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확하게 따지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이게 2000X 8년 1월 1일 날 임대료라는 수익 계정은요.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걸 지금부터 아시면 계정 공부할 때 정말 쉬워요. 이게 얼마겠습니까? 0이죠. 요 9만 원은 뭐냐면 9만 원이 남아있다가 아니라 2000X 7년도에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인 임대 수익인 거예요. 됐죠?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이 수익하고 무수히 많은 수익하고 무수히 많은 비용은 결국 이익 계산하고 없어져요. 그래서 공부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수익과 비용을 명목 계정이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오늘 배우게 되고요. 그 얘도 뭐예요?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모두 이익 계산하고 없어지는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는 건 누구겠어요? 얘만 남아요. 얘만 남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저 이익은 결국 누구를 증가시키죠? 기업의 돈을 증가시키잖아요. 기업의 자원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기말 자본이 기초보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수익은 누구를 증가시킨다? 내 돈을 증가시키죠. 자, 내가 1년 동안에 기업이 1년 동안에 X7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상품 팔았죠. 용역 제공하고 수수료 받았죠. 부동산 임대해주고 임대료 받았죠. 그리고 자산 팔았죠. 이렇게 해서 수익이 지금 내가 49만 원을 발생시켰어요. 그럼 이 49만 원만큼 기업이 내 돈이 증가했죠. 차본이 증가했을 거라고요. 그럼 반면에 나는 이거 벌기 위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했죠. 대가를 지불하면서 내 돈이 감소했겠죠. 그렇잖아요. 그 자본이 감소했을 거라고요.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했으니까 요만큼 남았겠죠. 그래서 이익 계산이 자본하고 연결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이익잉여금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초 때 그 용어가 좀 생각하기 싫어서 안 하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초반부터 그냥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은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예? 안 넘어가요. 근데 자산부채 자본은 넘어가죠. 이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은 실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익만 계산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명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다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봤고요. 자, 그러면 수익과 비용은 이익에 영향을 주니까 요 이익은 누구를 영향을 준다고요? 기업의 내돈 개념. 요 내돈 개념이 뭐다? 자본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넘어온 문제가 있어요. 207쪽 보시죠. 207쪽에 여러분 집에 가서 고민을 조금 해봐요. 제가 그거는 207쪽에 거기 보시면 몇 번이냐면 09번 기초다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08 기초다지기 집에 가서 보셨어요? 08번은 재무상태가 각 시점별로 회계 등식, 재무상태 등식이 맞는지를 확인했잖아요. 일정한 시점별로 자산부채 자본을. 그러면 09번은 뭐냐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08번과 다른 것은 수익과 비용이 거래가 나와요. 여기서는. 잠깐만 보시면 집에 가서 고민해 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 11월 12일 날 보세요. 207쪽에 기초다지기 09번 11월 12일 날 보면 원가 3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팔았죠. 그러면 채권이 모두 얼마 생긴 거예요? 상식적으로 접근해 봐요.
외상으로 팔았으면 채권이 3만 원 생겨요? 4만 원 생겨요, 여러분? 원가 3만 원짜리를 4만 원에 팔면은 난 채권이 4만 원 생기는 거예요? 3만 원 생기는 거예요? 받을 금액이 4만 원입니까? 3만 원입니까? 4만 원이죠? 그쵸? 그럼 채권은 4만 원 생겨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여러분. 긴장하실 필요 없어요. 그럼 4만 원 생기죠? 근데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짜리가 나간 거죠? 3만 원짜리가 나갔잖아요. 그러면 난 채권이 자산이 얼마 더 증가한 거예요. 3만 원 자산이 감소하는데 4만 원이 증가했으니까 만 원이 증가한 거죠. 그 만 원이 수익 계정 상품 매출 이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수익 계정이 생겼어요.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11월 20일 날 임차료 나오죠? 여러분, 임차료 나오죠? 임차료는 비용이죠. 그렇죠? 비용이 발생하면서 현금 줬으니까 자산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 항목은 비용이 생기면서 자산 감소니까 자본을 감소시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11월 30일 날 보험료 나와 있죠. 그럼 이것도 비용이 생긴 거죠. 지금 제가 간단히 언급했던 일자들은 수익이나 비용이 생겨요. 그리고 상대 계정이 자산 부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산에서 부채 빼면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본에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08번 문제와 07번 문제를 비교하시면 기초지만 나름대로 상당히 여러분 내용들을 좀 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정리 꼭 해주시고 어려우시면 일단 8번까지만 먼저 해주시고요.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를 개괄적으로 본 거죠. 이 회계 정보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정보 이용자가 많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가 자산부채 자본인 재무상태 그리고 성과인 경영성과 이 두 가지다 이렇게 공부했고 그들의 요소가 모두 5가지잖아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비용. 그럼 여러분 이 5가지가 회계 공부 다죠. 그러니까 기초 때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정보의 가장 주된 원천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들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런 거는 이제 뭡니까? 기출 패턴이죠. 응? 기출 문제 유형이 바로 여기 있어. 이건 기출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데, 자, 이 문제는요. 사실 이제 우리가 기초 인문 과정이니까 기출 문제 중에 가장 쉬운 것까지만 할게요. 당기순이익 계산이에요. 자, 그러면 당기순이익 계산은 우리 조금 전에 했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되죠.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자 보시면 별이 있으니까 별이 막 따라다니네요. 네. 우리 먼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이거잖아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서 수익이 크면 이익이고 그다음 비용이 크면 손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깊게 좀 생각해 봅시다. 수익은 누구를 증가시킨댔어? 1년 동안이죠. 아까 우리 X7년 1년 동안에 아까 어떻게 했어요? 2천억을 벌었어요. 그랬죠. 그러면 2천억을 벌면서 내 돈이 증가한다. 자본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 얘는 뭡니까? 1,80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자본이 이만큼 증가하고 얘는 자본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빼게 되면 증가 쪽이 얼마 더 크죠? 200이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자본이 증가하는 쪽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초 자본이 크겠습니까? 기말 자본이 크겠습니까? 기말이 크죠. 증가니까. 내 돈이 증가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 뺀 게 이익이다. 이 말은 바로 기말 자본이 더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공부하는 내용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반대로 얘는 뭡니까, 여러분? 수익보다 아까 이게 수익 그대로 2천억이면 여기 2,300이라고 봅시다. 얘는 지금 보면 내 돈이 증가하는 것보다 감소하는 게 더 커버리잖아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자본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자본이 감소한다는 것은 기초가 작아지는 거예요? 기말이 작아지는 거예요? 기말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 계산하는 거라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이 이익되는 거나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죠? 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걔는 시점이니까 증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다시 비교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 빼서 이익되는 거 다 아시죠? 자, 그럼 다시 이제 구체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이거죠. 근데 이게 쓰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까 순자산이 뭐예요? 순자산이? 이걸 시험에 순자산이 뭐예요? 이 순자를 빼봐요, 여러분. 자산이잖아요, 자산.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산이 뭐냐? 자산이 뭐냐? 이 자산 속에는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가 공존한다고 그랬잖아요. 돈을 빌려도 자산이에요. 왜 여러분? 돈 빌리면 한쪽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돈을 내가 빌렸다. 100을 빌렸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분명히 뭡니까? 빚이잖아요. 내 수중에 뭐가 들어와요? 긁으면 나오죠. 그럼 이게 뭐예요? 현금. 현금이 이렇게 100이죠. 그럼 이건 자산이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이 자산, 부채, 자본의 생각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큰 덩어리는 자산이에요. 이게 이해가 어려우면 나는 자산이 건물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예? 건물 하나만 있다. 근데 이걸 내가 모두 빚으로 샀다. 모두 내 돈으로 샀다. 아니면 일부는 부채로 일부는 내 돈으로 샀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 자산이 모조리 빚이네. 그쵸? 그러면 이 자산 속에 이 빚 마이너스를 뺀 것을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를 순자산이라고 해요. 이게 바로 자본이거든요. 이 순이 네트잖아요. 불순물 제거한 것이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0이죠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순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본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해석을 안 하고 그냥 자본 이렇게 외우면 자본금 무슨 잉여금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어려워요. 걔는 그냥. 순수한 내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시겠죠? 다만 주식회사는 그 순수한 내 돈이 여러 가지 구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약속된 이름으로 기억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자산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구나. 이게 이제 부채다. 부채도 자산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옛날에 지금 이제 대기업 초창기 때 대기업일 때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 많은 그 기업들 중에서 이 부채 조달 능력도 능력이라고 봤단 말이죠. 예? 부채도 자산이니까요. 그거 아무나 조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재무 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속에는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부채와 요거의 관계를 해석하는 게 재무 상태 정보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참 재무 구조가 취약해. 뭐 이런 얘기 하죠. 상당히 건전한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죠? 얘네 삼각관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얘가 이 마이너스가 많으면 취약하죠. 자산 속에서 이 마이너스 구조가 적다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건물 하나만 봐도 그렇죠. 건물이 모두 빚 얻어서 얻은 거하고 내 돈으로 얻은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외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구조가 바로 재무 상태인데, 자, 말이 길어졌는데 이 순자산이란 말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이 순자산은 자본을 의미한다고요. 기업의 내 돈. 그럼 내 돈이 늘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늘어나요? 기업은? 우리 지난 시간에 재무상태표 할 때가 기초다지 08번 문제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출자금밖에 없었어요. 이 출자금이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 예? 자본거래, 출자금, 유상증자 이런 자본거래로 인해서 자본이 증가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09번 문제였는데 그게 바로 수익과 비용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때 자본의 증가 중에서 수익과 비용, 이익 때문에 증가하는 게 이익잉여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그 이익잉여금의 원천이거든요. 자, 그러면 순자산의 증가는 이익이다. 근데 이익 말고도 자본거래도 있죠. 근데 그걸 제거시켜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자, 내가 기말에서 기초를 뺐다. 이 얘기는 기말이 큰 거죠. 내 돈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서 기말 자본이라는 것은 이게 자본이니까 뭐 마이너스 뭐죠? 차산 마이너스 부채. 여기는 차산 마이너스 부채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자, 이게 어떤 관계인지 우리 한번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간편법으로 풀도록 해요. 자, 제가 요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여기 우리 교재에 이제 우리 나왔는데,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얘가 뭐죠? 그럼 기초죠.
요게 예를 들어서 20X9년 1월 1일이라고 봐요. 만약에 일정한 시점이죠. 일정한 시점에 이게 재무 상태잖아요. 이거. 그렇죠? 잔액이죠. 그럼 요건 뭐죠? 기말이죠. 20X9년 12월 30일이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뭐죠, 여러분? 일정한 시점이죠. 그죠? 일정한 시점. 재무 상태죠. 그럼 여러분 시점은 잔액이니까 그 잔액의 변화는 뭔가 중간에 사건 사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건 사고가 일정한 기간이란 얘기예요. 장사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산부채 자본은 잔액인데 그 잔액이 그냥 한 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잔액과 잔액 사이에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이 바로 수익과 비용이란 얘기예요. 물론 자본거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일정한 시점에서 중간에 막 열심히 이렇게 막 이게 뭐예요 이거? 이게 뭐다? 일정한 기간 동안이잖아 이게요. 이때 사건 사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이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여러분? 수익이 있고 비용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요쪽이 크면은 우리가 뭐가 된다? 이익이 된다. 그럼 만약에 이익이 생겼다면 자본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자본이 증가하는 거 그거 말고 누구도 있을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아시겠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기초 자본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여기서 요거 다 빼봐요. 일정한 시점이니까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근데 그 자본에 어떤 시점을 묻고 있다? 기초를 묻고 있기 때문에 기초를 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말을 묻고 싶으면 기말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시점이니까. 자, 그래서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거기 보시면 이제 1000억, 700억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1000억에서 700을 빼게 되면 이게 이제 기초에 내가 지금 내 돈이 얼마 300억이 있었다고 봐요. 됐죠? 그러면 1년 동안에 나는 이제 기초가 내 돈이 300으로 출발했고 1년 동안 열심히 일했고 기말에 봤더니 기말의 자산이 1000에서 얼마로 바뀌었냐면 1500으로 바뀌었다고 봐요. 1500. 그 부채도 늘었겠죠. 800. 그러면 기말 자본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700이 될 거 아니에요. 700이.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단순히 하기위해서 이익 계산하는 건데 이런 거 없다고 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늘어난 건 이익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돈이 기업의 돈이 기초가 분명히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잔액이 300억이었는데 기말에 700억으로 됐네? 그럼 얼마가 증가했어요? 얼마가 증가했어요? 증가가 400이잖아 이렇게. 400이 증가했죠. 그 400은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죠. 증자한 적도 없고 출자한 적도 없고 배당도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당기순이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럼 이게 이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그래서 기초에서 자 내 돈이 증가한 수익에서 비용의 이익만큼 증가해서 얘가 얼마요? 700이 된 거죠. 이게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나오는 멘트인데. 그런데 말이에요. 얘를 놔두고 얘 한번 해볼게요. 한번. 우리 지금 이거 구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거.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증자를 얼마 할까요? 그럼 100을 해볼까? 100? 이건 뭐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하죠. 유상 증자하면은 유상 증자하는 건 뭐냐면 주주한테 돈을 받아요. 예? 현금을 받든지 현물을 받아요. 자산이 들어와요 기업에. 그러면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전체 자본이 지금 얼마 증가했는데 전체가 지금 400이 증가했는데 요 400의 증가 중에서 아무것도 없으면 다 이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증자한 게 100이 있네? 그럼 100만큼 증가한 거는 누구 때문이다? 유상증자 때문이다 이거죠. 그럼 이익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익은? 나중에 쉽게 이익은 얼마예요 여러분? 이 전체 증가한 게 400인데 자 내가 출자한 게 100이 있었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여야 돼요? 이거 둘 더한 게 400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300이라고 얘기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사실 실제로 시험을 우리가 풀 때는 제가 간편법을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그대로 풀면 되는데 우리가 이 과정을 한번 시간이 지금 기초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이익, 수익과 비용 때문에 생긴 이익 때문에 증가 감소하기도 하고 증자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그 배당은 어떻게 되죠? 내가 열심히 번 자본 중에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 얘는 빼기죠, 빼기. 그쵸? 그 빼기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50이다. 제가 하나씩 제가 늘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지금 내 돈이 400이 증가한 거죠. 그럼 요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요게 당기순이익이 400이었잖아요. 근데 증자가 있었으면 얘가 300이었죠. 근데 얘는 중간에 빼서 50을 빼서 400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가 되겠어요? 이 전체가 400이 돼야 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350이 돼야 되겠죠. 350도 하고 100도 하고 그다음에 50을 빼게 되잖아요. 배당은 차감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자본 조정하는 항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실제 문제는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제가 간편하게 푸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다만 우리가 기초자본이라는 거는 기초 자산의 잔액에서 기초 부채를 뺀 금액이고 기말 자본이라는 것은 기말 자산의 잔액에서 기말 부채 잔액을 뺀 금액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익이 개입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시험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게 다 하나가 X였어요. 10년 동안. 얘가 X로 나오고 얘가 X로 나오고 이런 게 다 X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10년 동안. 그래서 요건 나중에 이제 기본서 때 다시 연습을 하고요. 자, 이것을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푸는 거죠. 간편법에 대한 이제 T 계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전체가 자본의 T 계정으로 정리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 자본은 자본금도 있고 자본잉여금 다 있는데 이건 그냥 전체 자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배우는데 이 자본은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을 쪼개요. 이따가 이제 공부하는데 이걸 차변 대변이라고 하는데 우리 아까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은 차변에 있었어요, 대변에 있었어요. 재무상태표에서 대변에 있었죠. 그러니까 이쪽이 증가고 이쪽이 감소인 거예요. 그럼 항상 이따 공부하지만 계정은 자기 집의 증가 쪽에 오는 것은 증가 항목들을 쓰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기초자본을 쓰고 그럼 기초자본 아까 기초자산 마이너스 기초부채였죠. 그리고 유상 증자한 만큼 자본이 증가하죠. 당기순이익만큼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공부했죠. 그 증가 쪽에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자나 배당은 감소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기말 자본을 이쪽에 쓰는 것은 잔액은 이쪽이지만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균형을 똑같게 하기 위해서 이쪽에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다 대입시키면 돼요. 그냥 시험 문제에서 얘를 물어봤네? 그럼 나머지 다 주어졌거든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에서 얘가 X예요. 그러면 누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나왔겠죠. 그때 당기순이익은 얼마 이렇게 안 나오고요. 수익은 얼마, 비용은 얼마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 빼면 이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T 계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요 앞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시점과 기간을 확인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계산은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 이제 이거는 T 계정 안 그려도 돼요. 자, 보세요.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기말의 자산의 잔액이 지금 30만 5천 원이래요. 이 속에 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속에 빚으로 얻은 게 11만 5천 원 있죠? 자, 그러니까 30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빼면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죠? 19만 원이 되죠. 컨닝했어요? 네, 19만 원. 19만 원이죠. 그럼 내 돈이 기말에 19만 원인데 기초가 1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여기 지금 유상증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익은 얼마라는 얘기예요? 기초가 내 돈이 14만 5천 원인데 기말에 19만 원이죠. 그럼 얼마 증가했다? 4만 5천 원 내 돈이 증가했죠. 그 4만 5천 원이 이익이고, 여러분 이익이라는 것은 수익이 큽니까? 비용이 큽니까? 당연히 수익이 크죠. 그렇죠? 그럼 비용은 38만 5천 원에서 뭘 빼면 되죠? 4만 5천 원을 빼면 되겠죠.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34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장 간단한 문제고 t 계정에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유상증자가 있다. 그럼 여기다 쓰면 되죠. 그럼 얘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x를 구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그 경영성과 내용까지 봤고요. 예, 사실 기초회계는 이거는 개괄적으로 저희가 보는 거고 정말 중요한 기초회계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 2교시부터 공부하는 거래의 회계상 거래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초의 본격적인 시작이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상의 거래가 바로 복식부기 원리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회계의 정의하고 정보에 대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다소 좀 낯설게 느끼시면 가볍게 보시고 지금 다음부터 공부하는 회계상의 거래, 복식부기 원리 여기서부터는 정말 잘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잠깐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